안녕하세요. 재활의학과 전문의 이한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 상당수가 어쩌면 이런 고통 속에 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무릎이 욱신거려 평범한 걸음마저 버겁게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밤마다 어깨 통증 때문에 이불 속에서 뒤척이며 잠 못 이룬 적은요? 혹은 허리에 묵직한 통증 탓에 단순한 일상조차 버겁게 느껴진 적은 없으신가요?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정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던 통증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병원에서도 약국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진실입니다. 단 하나의 부침만으로 인생이 달라진 사례를 통해서 말이죠. 72세의 조영남 어르신. 그분은 저를 처음 찾아오실 때 휠체어 없이는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병원 문턱을 넘는 것도 간호사의 부축 없이는 불가능했죠. 무릎 통증이 무려 10년,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를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단 2주 후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분은 혼자 힘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와 제 진료실 문을 여셨고 그토록 괴롭히던 통증은 마치 꿈처럼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기적 같은 변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비결은 의외로 아주 단순한 곳에 있었습니다. 그분은 무릎이 아닌 발바닥에 바스를 붙였던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신 순간, 그게 말이 돼요?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에 바스를 붙여요?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도 당연합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그랬습니다. 의과대학 시절에도 수많은 교과서 안에서도 한 번도 배운 적 없었던 방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많은 환자들과 마주하며 제가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체는 눈에 보이는 구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신비로운 연결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겉으로는 분리되어 보이지만 내부에서는 하나로 이어져 있으며 특정 부위를 자극하면 전혀 다른 부위의 통증이 완화되기도 하죠. 조영남 어르신의 경우 퇴직 후 고향에서 농사일을 하시다가 무릎을 다치셨습니다. 처음엔 견딜만한 통증이었지만 점차 상태는 악화되었고 주사치료, 약물, 물리치료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지만 통증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박사님, 이젠 정말 포기해야 하나요? 수술밖에 방법이 없겠죠. 그분의 목소리에는 희망이 아니라 체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며 살아오신 분이 정작 이제 좀 쉬어보려는 순간 몸이 발목을 잡고 있으니 그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어쩌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 절망감에 가슴이 먹먹하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 순간 문득 예전 한 노의사에게 들었던 독특한 치료법이 떠올랐습니다. 간단하면서도 실로 놀라운 효과를 낳는 방법이었죠. 할아버지, 오늘부터 매일 밤 주무시기 전에 파스를 무릎이 아닌 발바닥에 붙여보세요. 발바닥이요? 아픈 건 무릎인데 왜 발바닥에 붙이라는 거죠? 놀란 어르신께 저는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발바닥은 단순히 걷는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 몸 전체를 관통하는 경혈과 신경들이 몰려있는 중심부입니다. 특히 무릎과 엽과 연결된 중요한 혈자리들이 발바닥에 집중되어 있어요. 이걸 족부 반사구라고 하는데 이 부위를 자극하면 통증 완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은 반신반의했지만 그 외엔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에 순순히 시도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2주가 지난 어느 날 그는 마치 다른 사람처럼 활기차게 진료실 문을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박사님, 믿기 어려우실 겁니다. 제 무릎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너무나 가볍고 걷는 게 이제는 기쁨이 됐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마치 다시 태어난 사람처럼 생기 넘쳤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하자면 단순한 자극 치료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에겐 그것이 단순한 치료 그 이상이었습니다. 절망의 벽을 넘고 다시 삶의 기회를 얻은 기적의 순간이었으니까요. 이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건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통증이 곧 당신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놓치고 있는, 그러나 우리 몸 안에서 이미 존재하는 놀라운 가능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몸이 굳어있던 날들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일조차 불가능했던 분이 어느 날은 휠체어도 없이 성큼성큼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과 벅찬 감동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이 믿기 힘든 변화,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그 비밀은 바로 발바닥이라는 작고 평범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발을 단순한 이동수단쯤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발바닥은 단순한 신체의 말단이 아닙니다. 그곳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우리 몸 전체와 긴밀히 연결된 핵심 중추입니다. 7,000개가 넘는 신경 종말점이 이 작은 면적 안에 밀집해 있으며 수많은 경혈이 오밀조밀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전신의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장, 방광, 간, 대장과 연결된 주요 경혈이 모두 발바닥에 존재합니다. 이러한 부위를 자극하게 되면 몸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염증을 진정시키고 노폐물을 원활히 배출하도록 돕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게다가 발바닥은 노폐물과 젖산이 가장 많이 축적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파스에 포함된 약효 성분이 더욱 빠르게 흡수되고 혈류를 타고 통증 부위까지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단순히 무릎이 아프다고 무릎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체 내부의 순환 흐름을 되살릴 수 있는 발바닥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화면 아래의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살짝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이렇게 건강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정보들을 누구보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손끝 하나가 삶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의 후반부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어떤 종류의 파스가 가장 효과적인지, 파스를 정확히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붙여야 하는지, 그리고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의사항들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도 어깨, 무릎, 허리 통증으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혹은 부모님이나 주변의 어르신들께서 관절 통증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어쩌면 아주 사소해 보이는 하나의 행동이 그분의 삶을 통째로 바꾸어 놓을 수도 있으니까요. 조영남 할아버지처럼 이제는 그냥 참고 살아야 하나 보다라며 절망하셨던 분도 이 간단한 방법 하나로 다시 자유롭게 걸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이 방법을 실천하지 않으신다면 지금의 통증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천하신다면 여러분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왜 많은 사람들이 무릎, 어깨, 허리 통증에 시달리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조금은 낯설고 충격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병원에서 듣는 말은 이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혹은 퇴행성 변화니까 평생 관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난 3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이 단순한 설명 너머에 숨겨진 진짜 원인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성 염증과 노폐물 축적,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였습니다. 어깨를 옷처럼 짓누르는 오십견, 발을 들어올리기조차 힘든 회전근개염, 움직일 때마다 무릎을 찌릿하게 괴롭히는 퇴행성 관절염, 엉덩이부터 다리까지 통증이 퍼지는 자골신경통. 이 모든 질환들의 공통된 뿌리는 제대로 배출되지 않은 노폐물과 오랫동안 잠복해 있던 염증, 그리고 막혀버린 혈류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병원에선 이러한 근본 원인을 개선하기보다는 통증만을 일시적으로 가라앉히는 처방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진통제 한 알, 스테로이드 주사 한 방, 잠깐은 괜찮아질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고통이 되살아나는 이유는 치료의 방향이 뿌리가 아닌 잎만 건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세요. 무릎이 아프다는 건 단순히 관절이 닳아서만이 아니라 전신이 보내는 구조적인 경고일 수 있습니다. 그 구조를 바로잡는 가장 간단하고 실천 가능한 첫걸음이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입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원인에 대응할 수 있는 확실하고 간단한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몸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회복도 그 연결 속에서 시작됩니다. 찜질을 하라면 우리는 흔히 통증이 느껴지는 곳, 그러니까 허리나 무릎, 어깨처럼 아픈 부위에만 국한해서 찜질을 하곤 합니다. 이 방식이 일시적인 통증 완화에는 일정 효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통증의 뿌리라 할 수 있는 염증이나 체내에 쌓인 노폐물까지는 결코 해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흔드는 발바닥 파스 요법이 진가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게 정말 효과가 있어요? 믿을 수가 없네요. 이 질문은 조영남 할아버지를 비롯해 수많은 환자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던지는 의문 중 하나입니다. 저도 그래서 직접 수십 명의 환자에게 이 방법을 적용해보며 실제 사례로 그 효과를 검증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65세의 김영자 할머니는 무려 5년 동안 오른쪽 어깨 통증으로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팔을 살짝만 움직여도 살이 찢기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고 머리를 감는 일조차도 두려움의 연속이었죠. 병원에서는 이른바 50견이라 진단하고 물리치료와 약물요법을 병행했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할머니에게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는 요법을 안내해드렸고 정확히 3주 후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사님, 이젠 손주를 안아줄 수 있어요. 5해 만에 처음이에요. 그때 할머니 얼굴에 번졌던 눈물 섞인 미소를 저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엔 68세 박종철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허리 디스크로 10년 넘게 고생하셨고 아침마다 진통제가 듣기까지 30분 넘게 꼼짝도 못한 채 누워 계셨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다리에 저리 찬 통증이 몰려와 외출은 꿈도 못 꾸셨죠.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기 시작한 지 4주 만에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젠 진통제 없이도 아침에 바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팡이도 놓고 걸어요. 물론 허리 상태가 완벽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통증의 강도는 절반 이하로 줄었고 손자와 함께 공원을 산책하실 수 있을 정도로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이처럼 극적인 개선 사례는 한둘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이처럼 간단한 방식이 이토록 놀라운 효과를 낼 수 있는 걸까요? 그 해답은 바로 발바닥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발바닥을 한번 바라보세요. 이 작고 평범해 보이는 부위 안에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 종말점이 존재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는 인체에서 가장 신경 밀도가 높은 부위 중 하나이며 이 신경들은 우리 몸의 각 장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부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동양의학은 이미 5,000년 전부터 이 발바닥에 주목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용천혈이라는 중요한 경혈이 있습니다. 이 지점을 자극하면 전신의 기운이 순환하며 통증을 완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서양의학도 이를 족부 반사요법이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이며 그 가치를 인정하기 시작했죠. 게다가 발바닥은 인체에서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부위입니다. 이 말은 곧 하루 종일 중력에 눌려온 각종 노폐물과 염증을 유발하는 젖산, 독소들이 결국 발로 몰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발은 우리 몸의 배출구 역할을 하며 동시에 치료의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위에 파스를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파스에는 주로 살리실산, 멘톨, 캡사이신 같은 강력한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이 발바닥의 경혈을 자극하고 그곳에 정체되어 있던 노폐물들을 분해합니다. 동시에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 염증 물질을 씻어내고 장기 곳곳에 맑은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몸 전체의 균형이 서서히 회복되며 억눌려 있던 통증이 완화되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한 찜질이나 약물로는 해결하지 못했던 고질적인 통증이 발바닥 파스 요법 하나로 개선되는 놀라운 이유입니다. 몸이 기억하는 통증의 시간은 길지만 회복을 향한 변화는 생각보다 단순한 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이 어쩌면 여러분의 발바닥일지도 모릅니다. 통증을 다스리는 일은 단순한 진통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밤이 되어 우리가 잠자리에 들었을 때 파스를 발바닥에 붙여주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간, 수면 중에는 우리 몸이 가장 치열하게 회복과 재생의 과정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파스에 함유된 유효 성분들이 조용한 밤 사이 서서히 피부를 타고 흡수되며 정체된 혈류를 풀어주고 염증을 완화시켜 아침이 되면 훨씬 가벼운 몸으로 눈을 뜰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놀라운 효과를 최대치로 이끌어내기 위해 파스를 어떻게,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붙여야 할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위치, 적합한 파스의 형태, 그리고 사용 전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빠짐없이 설명드릴게요.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면 기대했던 효과를 보기 어렵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겪을 수도 있으니 꼭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우선 시중에 판매되는 모든 파스가 발바닥에 적합한 것은 아닙니다.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서는 작은 사이즈의 파스 또는 젤 타입 파스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박은 피부층이 두껍고 각질이 많아 일반적인 파스의 성분이 충분히 흡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파스는 중요한 경혈 지점을 정밀하게 겨냥할 수 있고 젤 타입은 피부 침투력이 뛰어나 빠르게 약효가 전달됩니다. 이제 붙이기 전 준비 단계로 넘어가 볼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발을 완전히 깨끗하게 씻고 잘 말리는 것입니다. 미세한 먼지나 땀방울 하나만 있어도 파스가 제대로 밀착되지 않아 떨어지거나 유효 성분이 피부를 통해 흡수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발을 잘 말린 후 따뜻한 손으로 발바닥을 몇 초간 문질러주면 혈액순환이 올라와 흡수가 더 잘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파스를 부착할 정확한 위치를 알려드릴게요. 발바닥에는 3군데의 핵심 부위가 있으며 각 부위는 우리 몸의 특정 장기나 신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점, 용천혈. 발바닥 중앙에서 약간 발가락 쪽으로 올라간 움푹한 부위입니다. 발가락을 구부렸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 오목한 곳, 바로 거기가 용천혈입니다. 이 부위는 심장과 방광, 그리고 중추신경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나 무릎 뻣뻣함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는 이곳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탁월한 선택이 됩니다. 두 번째 지점, 발 뒤꿈치의 중심, 발의 가장 아래쪽 뒤꿈치 중심부에 해당하는 이 지점은 좌골신경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나 좌골신경통으로 인해 허리부터 다리까지 뻗는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이 부위에 파스를 부착하면 극적인 완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작고 둥근 파스를 이용해 발 뒤꿈치 중심에 정밀하게 붙여주세요. 세 번째 지점, 발가락 바로 아래의 앞꿈치 부분. 발가락 뿌리 부분, 즉 앞꿈치 아래쪽의 두툼한 부위는 간, 심장, 폐와 연결되는 반사 영역입니다. 이 부위를 자극하면 어깨 결림, 목 경직, 오십견 증상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깨 통증이 심한 분들은 이 부위에 파스를 부착해 보세요. 피로가 풀리면서 어깨가 서서히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이쯤에서 자주 받는 질문이 있습니다. 박사님, 양쪽 발에 다 붙여야 하나요? 기본적으로는 양쪽 발에 동일한 위치에 동시에 붙이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양쪽의 경혈이 서로 균형을 이루며 자극될 때 더 큰 효과를 내기 때문이죠. 하지만 통증이 어느 한쪽에만 국한되어 있다면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어깨가 아픈 경우에는 왼쪽 발에, 왼쪽 무릎이 아픈 경우에는 오른쪽 발에 파스를 붙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는 몸의 교차 반응 원리를 활용한 것으로 반대편의 경혈을 자극함으로써 통증이 있는 쪽에 더 강력한 회복작용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위치 선정, 적절한 파스 선택, 그리고 깨끗한 준비 과정까지 이 세 가지를 철저히 지킨다면 단순한 통증 완화를 넘어 몸 전체의 균형과 회복력을 끌어올리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작지만 놀라운 변화는 발끝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교차 신경 반응이라 부르는 현상이 있습니다. 의료계에서는 아주 잘 알려진 원리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우리 신경계는 좌우가 교차되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왼발은 오른쪽 몸의 기능과 더 강하게 연결되고 오른발은 왼쪽 신체와 더 긴밀한 연관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이 특정 방향에 편중되어 있을 때 반대쪽 발에 자극을 주는 것이 의외의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파스를 붙이는 이상적인 시간대는 언제일까요? 가장 효과적인 순간은 바로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입니다. 왜 하필이면 수면 직전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하면서도 깊습니다. 인간의 몸은 수면 상태에 접어들면서 가장 활발하게 회복 모드로 전환되며 세포 하나하나가 손상된 부위를 복구하려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누운 상태에서는 중력의 방해를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혈액이 상체까지 더 쉽게 순환하게 되고 파스의 유효 성분들이 전신으로 원활하게 퍼져나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지만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파스를 붙인 채로 7-8시간 정도 충분히 숙면을 취하고 아침이 되면 깨자마자 떼어내세요. 절대 하루 종일, 즉 24시간 이상 부착하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피부가 민감한 부위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밀폐된 상태로 두면 자극이 누적되어 발진, 가려움, 붉어짐 등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자주 이 요법을 반복해야 효과가 극대화될까요? 가장 권장되는 주기는 7일 연속 사용 후 3일간 휴식을 갖는 방식입니다. 즉, 일주일 동안 매일 밤 꾸준히 파스를 붙이고 이후 3일은 아무것도 붙이지 않고 피부를 쉬게 해주는 것이죠. 이 사이클을 한두 달간 성실하게 이어가다 보면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가벼움과 회복의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숙지하셔야 하며 아무리 간단한 요법이라 해도 무심코 넘겨서는 안 됩니다. 첫째, 피부가 예민하신 분들은 반드시 테스트부터 하셔야 합니다. 파스를 처음 사용할 때는 10-15분 정도만 부착한 뒤 피부 반응을 살펴보세요. 만약 붉은 반점이 생기거나 따갑고 가려운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떼어내야 하며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는 말초 신경 감각을 둔화시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파스 부착 후 이상 감각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피부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하거나 낯선 감각이 든다면 바로 사용을 중단하세요. 셋째, 임산부와 12세 미만의 어린이, 그리고 피부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한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단순한 생활요법이라도 몸 상태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으니 절대 독단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요법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핵심 비결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 것도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정말입니다. 하루에 최소 8잔 이상, 가능한 한 자주 물을 마셔주세요. 물은 체내 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파스가 자극한 혈류 흐름을 도와
노폐물과 염증 물질을 밖으로 밀어내는 일종의 강물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77세 이정숙 할머니는 2주 동안 파스를 꼬박꼬박 붙였지만 통증 개선 효과를 거의 느끼지 못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상담 중 알게 된 사실은 할머니가 하루에 물을 고작 한두 잔만 마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을 반드시 의식적으로 충분히 섭취해 보시라고 권했고, 그로부터 불과 2주 후 10년 넘게 이어진 어깨 통증이 눈에 띄게 완화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조요법들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이 보조 방법들을 함께 실천하시면 통증 완화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입니다. 파스를 붙이기 전에 10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면 발바닥의 모세혈관이 확장되면서 피부 흡수율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피부가 부드럽게 열리면서 파스의 약효가 더 깊숙이 전달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셈이죠. 두 번째는 발바닥 마사지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기 직전이나 저녁에 잠들기 전 손끝으로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질러주면 신경 자극과 함께 혈액순환이 개선되어 회복작용이 훨씬 가속화됩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들이 모여 결국 몸의 중심을 다시 바로 세우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만들어냅니다. 회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두 발 아래 그 조용한 곳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파스를 떼어낸 뒤에는 반드시 그저 지나치지 마시고 손끝의 온기로 마무리해주세요. 양 엄지손가락을 사용해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정성스럽게 눌러가며 약 5분간 마사지해주는 것입니다. 이 짧은 시간의 자극만으로도 발바닥 깊숙이 자리한 경혈이 활성화되며 정체되었던 혈류가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합니다. 단순한 습관처럼 보이지만 이 작은 실천이 몸속 깊은 곳까지 치유의 물결을 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어줍니다. 이 방법을 조용남 할아버지께 처음 알려드렸을 땐 무릎 통증만 조금 나아지면 좋겠다는 기대 정도였죠. 그런데 단 2주 만에 무릎의 통증은 물론이고 30년 가까이 괴롭혔던 만불면증까지 사라졌다는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셨습니다. 박사님, 정말 신기합니다.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도 몸도 맑고 가벼워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푹 잡았어요. 그 말 한마디에 담긴 감동은 단순한 치료 효과를 넘어선 삶의 회복이었습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발바닥에 집중된 자극은 단지 통증을 줄이는 데 그치지 않고 자율신경계 중 하나인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킵니다. 이 신경은 우리의 긴장을 완화하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이완시켜 자연스럽고 깊은 수면 상태로 이끄는 열쇠 역할을 하죠. 그러니 파스 하나 붙였을 뿐인데 불면증까지 사라졌다는 이야기는 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한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발바닥 파스요법의 정확한 사용법과 반드시 지켜야 할 주의사항들을 꼼꼼히 안내해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파스요법 하나만으로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진 생생한 사례들을 더 깊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파스를 활용하는 것 외에도 집에서도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통증 완화법들을 함께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정말로 발바닥 파스만으로 인생이 달라질 수 있나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부터 이어질 실제 이야기들이 대신해 줄 겁니다. 제가 돌봤던 환자 중 69세 박명자 할머니가 계십니다. 할머니는 무려 20년간 무릎 관절염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오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늘 고통의 순간이었고 아침이면 무릎이 뻣뻣하게 굳어 스트레칭 없이 걷기조차 어려웠죠. 박사님, 저는 이제 그냥 포기했어요. 나이가 들면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날 할머니의 목소리는 체념이 묻어 있었고 표정에는 깊은 피로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장 간단하지만 가장 가능성 있는 발바닥 파스요법을 권해드렸습니다.
특히 용천혈과 발 뒤꿈치를 집중적으로 자극할 수 있도록 작은 파스를 추천드렸고요. 처음엔 회의적인 반응이셨죠. 파스가 뭐 그렇게 대단한 거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결국 다른 방법도 없으니 한번은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18번째 날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신 할머니의 얼굴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밝은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박사님, 어제 손녀랑 놀이공원 다녀왔어요. 계단도 거뜬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 무릎이 하나도 안 아프더라고요. 20년 만에 처음이에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놀이기구 앞에서 손녀와 찍은 사진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카메라 속에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은 그저 치료 이상의 회복과 기쁨이 담긴 인생의 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습니다. 63세 김영호 할아버지는 7년 전 교통사고로 인해 목과 어깨를 심하게 다친 후 그날 이후로 만성적인 통증에 시달리며 살아오셨습니다. 특히 기온이 떨어지거나 비가 오는 날 통증은 더욱 심해져서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죠. 약을 너무 오래 먹다 보니 이제는 위장이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도 약 없이는 못 살겠더라고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께도 발바닥 파스 요법을 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발가락 바로 아래쪽, 심장과 폐의 반사점에 해당하는 부위를 집중적으로 자극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습니다.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이야기는 다음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이 이야기들은 어떤 광고 문구나 이론적 설명이 아니라 진짜 삶 속에서 일어난 변화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당신에게도 시작될 수 있습니다. 발끝에서 시작해 몸 전체를 바꾸는 회복의 여정이 말이죠. 제가 연결된 경혈에 파스를 붙이도록 권유드린 기억, 그리고 파스를 붙이기 전 따뜻한 물로 족욕을 하라고 말씀드린 것도 분명히 떠오르실 겁니다. 김영호 할아버지는 그 지침을 하루도 빠짐없이 따르셨습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그리고 마침내 믿기 어려울 정도의 변화가 삶에 찾아들기 시작했죠. 박사님, 이제 진통제는 하루에 한 번만 먹어요. 예전엔 아침, 점심, 저녁 3번씩 꼭 챙겨 먹었는데요. 요즘엔 아침만 복용하면 하루가 견딜만 해요. 아침마다 목이 굳는 느낌도 많이 줄었고요. 그 말 한마디는 할아버지의 삶에 다시 숨결이 돌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직 통증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약 복용량이 1, 3 수준으로 줄어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분에게는 희망이라는 새로운 동반자가 생긴 셈이었죠. 그리고 이 이야기보다 더 강렬한 울림을 준 또 한 분이 계십니다. 81세 이순옥 할머니. 할머니는 척추에서 퍼져나오는 격심한 통증으로 지난 5년간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몸을 일으키는 것조차 고통이었기에 심지어는 화장실을 다녀오는 것마저도 눈물겨운 일이 되어버렸죠.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해요. 그냥 이대로 숨이 멎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사는 건 삶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절망이 고스란히 묻어난 그 목소리에 제 가슴도 함께 내려앉았으니까요. 저는 그분께 발 뒤꿈치와 용천혈을 집중적으로 자극해 줄 것을 말씀드렸고 매일 밤 조용한 시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부터 시작해 보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주가 지난 어느 날 그분은 더 이상 지팡이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2발로 조심스럽게 진료실 문을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박사님, 이건 기적이에요. 저 혼자 마을 공원까지 산책도 다녀왔어요. 5년 만에 처음이에요. 어제는 이웃 할머니들과 카페에서 차도 마셨어요. 그날 할머니의 두 눈에는 맑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통에서 비롯된 눈물이 아니라 살아있음에 감사한 기쁨의 증거였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제가 활기차졌다고요? 그날의 미소와 눈물은 아직도 제 기억 속에서 선명합니다.
이처럼 이 놀라운 변화는 특정한 몇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 5년간 발바닥 파스요법을 권해드렸던 환자 수는 200명을 훌쩍 넘습니다. 그 중에서 80% 이상의 환자분들이 실질적인 개선을 체감했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물론 완전히 병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건 하나였습니다.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가 이 치료를 계속 권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플라시보 효과일까요? 심리적인 착각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법은 과학적으로도 뒷받침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의료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발바닥의 특정 경혈을 자극하면 뇌에서 엔돌핀이라는 천연 진통물질이 생성되며 이 엔돌핀의 통증 억제 효과는 모르핀보다도 200배 이상 강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바닥을 통한 자극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까지 낮춰주는 작용을 하여 몸의 이완과 회복을 자연스럽게 유도해줍니다. 또한 파스에 포함된 주요 성분들, 예를 들면 살리실산, 멘톨, 캡사이신 등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원활한 혈액순환을 유도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물질들이 발바닥의 경혈을 통해 흡수되면 단지 국소 부위가 아닌 전신에 걸쳐 진통과 회복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발바닥 파스요법은 결코 단순한 증상 가리기에 그치는 응급처치가 아니라는 것. 이 방법은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일깨우고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만성 염증을 누그러뜨리며 통증의 근본 원인을 다스리는데 실제로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마법이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동화 속 기적을 기대하신다면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정성스럽게 믿음을 가지고 실천한다면 작은 변화들이 모여 결국은 완전히 다른 삶의 방향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 시작은 늘 조용하고 작게, 그러나 확실히 발바닥에서부터입니다. 이 요법은 기적이 아닙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고통이 사라질 것이라는 기대를 안고 시작하셨다면 오히려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은 오랜 시간 몸에 뿌리내린 통증과의 싸움에서 조금씩 천천히 빛을 발하는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인내와 꾸준함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2-3주가 지나면서 미묘한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 2개월 동안 성실히 실천했을 때 그제야 눈에 보일 만큼 분명하고 확실한 호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조급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고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몸이 회복되는 시간은 언제나 조용하고 느리게 다가오니까요. 이제 발바닥 파스 요법의 효과를 한층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중요한 팁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올바른 수면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파스를 붙이고 나서 그냥 아무렇게나 주무시는데 사실 자는 자세에 따라 치료 효과의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옆으로 누운 채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자는 것입니다. 이 자세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지켜주며 허리와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줍니다. 또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아 파스의 유효 성분이 전신으로 고르게 퍼지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간단한 운동법, 그리고 그 효과를 방해할 수 있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실제 질문들에 대한 답변도 준비했습니다. 먼저 누구나 집에서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생활 습관부터 시작해 봅시다. 과학적으로도 효과가 검증된 방법들이며 매일 아침 단 몇 분만 투자해도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스트레칭. 파스를 떼어낸 직후 침대 위에서 천천히 몸을 깨우는 이 습관은
하루의 통증을 막아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자, 그대로 누운 상태에서 양쪽 무릎을 천천히 들어 가슴 쪽으로 당겨보세요. 그리고 그 자세를 10초간 유지합니다. 이 동작은 자는 동안 경직된 허리와 다리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전신에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그 다음은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동작입니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동시에 쫙 펴고 다시 천천히 오므리는 동작을 10회 반복해주세요. 이 짧은 움직임만으로도 관절이 부드럽게 풀리고 아침부터 경직 없이 움직일 수 있는 몸 상태가 만들어집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을 발바닥 파스 요법과 병행해서 꾸준히 실천하신 75세 정현식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저는 아침에 눈만 뜨면 고통부터 느꼈어요. 몸이 딱딱하게 굳은 시멘트 같았죠. 그런데 알려주신 대로 파스 붙이고 아침마다 스트레칭을 하니까 몸이 훨씬 유연해졌어요. 요즘엔 아내한테 여보, 나 다시 젊어진 것 같지 않아? 하고 장난도 쳐요. 이처럼 단순한 움직임이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올바른 식이습관, 즉 무엇을 먹느냐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심코 섭취하는 음식이 사실 통증의 뿌리를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합니다. 특히 염증을 유발하는 음식들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정제된 설탕, 흰 밀가루, 튀긴 음식, 가공육류. 이런 음식들은 체내의 염증 반응을 악화시키고 통증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무심코 먹는 한 조각의 빵이나 한 모금의 달콤한 음료가 결국 아픈 무릎과 뻣뻣한 어깨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대신에 염증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을 의식적으로 섭취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항염식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생강, 혈액순환을 도와주고 염증 반응을 낮춰주는 대표적인 천연 진통제. 강황, 커큐민이라는 성분이 염증과 통증을 억제하며 관절 건강에 효과적. 올리브유, 견과류, 푸른 잎 채소, 몸 안에 불필요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면역력을 강화. 식탁 위에서의 선택이 곧 통증을 줄이느냐, 늘리느냐를 결정짓는 셈입니다. 이제 여러분 손안에는 세 가지 열쇠가 쥐어졌습니다. 발바닥 파스 요법, 규칙적인 스트레칭, 그리고 항염증 식단. 이 세 가지를 묵묵히 실천해 나간다면 지금의 고통이 더 이상 삶을 흔드는 주인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몸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 신호는 아주 작고 조용한 변화로부터 시작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당신의 발바닥입니다. 마늘과 양파, 이 두 식재료는 단순히 입맛을 돋우는 부재료가 아닙니다. 이들은 강력한 자연의 항염제로 몸속 깊이 자리한 염증 반응을 누그러뜨리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식품들, 예컨대 연어, 고등어, 각종 견과류, 그리고 진녹색 채소들은 면역체계를 안정시키고 이등 만성 통증의 원인이 되는 염증을 근본부터 줄여주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저의 환자 중 한 분인 71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발바닥 파스 요법과 더불어 이러한 식이조절법을 함께 병행하신 분이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어요. 그게 정말 통증에 효과가 있을까 싶었죠. 근데 박사님 말씀대로 발바닥에 파스를 붙이고 식사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하니까 진짜 몸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손열을 번쩍 안아도 어깨에 통증이 전혀 없어요. 할아버지는 그렇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15년간 지속되었던 어깨 통증이 단 6주 만에 80% 이상 완화되는 변화를 경험하셨죠. 그 변화는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조율하는 힘이었습니다. 세 번째, 통증 완화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수분 섭취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하십니다. 그러나 물이 부족하면 관절 사이를 보호하는 연골 조직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통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스의 유효 성분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흡수되고 전달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이 필수적입니다. 하루 최소 8잔, 약 2리터 이상의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은 단순한 권장이 아닌 회복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마시는 젖물 한 잔은 밤사이 축적된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한 잔이 몸속 회복작용의 스위치를 켜주는 셈이죠. 네 번째, 움직임을 멈추지 마세요. 통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누워 지내는 건 오히려 몸의 회복력을 떨어뜨리는 길입니다. 오히려 가볍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관절 주변의 근육을 자극하고 혈류를 흐르게 하여 통증을 덜어주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매일 20분, 편안한 운동화 하나 신고 평탄한 길을 천천히 걸어보세요. 처음엔 5분에서 시작해도 좋습니다. 몸이 익숙해질수록 시간이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이 단순한 산책이야말로 통증과의 싸움에서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확실한 무기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생활 습관들이 발바닥 파스 요법과 함께 맞물려 돌아갈 때 마치 퍼즐 조각이 완벽히 들어맞는 것처럼 서로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이런 질문도 자주 들어옵니다. 박사님, 파스는 효과가 좋은데 냄새가 너무 강해서요. 혹시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파스의 냄새나 자극에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 준비할 수 있는 대안 요법들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대안은 아로마 오일입니다. 특히 페퍼민트, 유칼립투스, 라벤더 오일은 천연 항염 효과는 물론 근육 이완과 진통작용에도 뛰어납니다. 이러한 오일 한두 방울을 올리브유 같은 캐리어 오일에 희석한 후 발바닥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바르면 피부를 통해 흡수되며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두 번째 대안은 알로에 베라 젤입니다. 알로에는 이미 잘 알려진 자연의 진정제이자 항염물질입니다. 발바닥에 넓게 펴 바르면 시원한 청량감과 함께 자극받은 근육과 신경을 안정시켜줍니다. 특히 냉장고에 보관해 두었다가 바르면 즉각적인 시원함과 흡수율까지 높아지며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죠. 단, 이런 대체 요법들은 파스보다 효과가 다소 완만하거나 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추천드리는 방식은 밤에는 파스를 사용하고 낮 시간에는 아로마 오일이나 알로에 젤을 활용하는 이중 관리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극은 줄이고 효과는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발바닥 파스 요법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들, 그 답변들은 지금 이 회복 여정을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반드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해답들을 하나씩 차분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모든 통증의 발바닥 파스 요법이 똑같이 뛰어난 효과를 발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요법이 가장 빛을 발하는 분야는 바로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근골격계 통증입니다. 즉, 무릎이나 손가락의 관절염, 근육의 뻣뻣함, 허리와 목, 어깨의 지속적인 뭉침과 뻐근함 같은 증상에는 눈에 띄는 개선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에 급성 외상,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한 타박상이나 골절, 혹은 신경 손상으로 인한 극심한 신경성 통증, 암성 통증 등에는 이 요법이 1차적 치료 수단이 아니라 보조적인 방식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즉, 통증의 원인이 뚜렷하고 구조적인 손상이 동반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대해 답해 볼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해야 효과가 나타날까요? 이 부분은 개인마다 차이가 큽니다. 어떤 분들은 앞서 소개해드린 조용남 할아버지처럼 단 2주 만에 통증이 사라지는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고, 다른 분들은 2, 3개월 정도 꾸준히 실천해야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인내심 있게 지속적으로 실천한 대부분의 분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호전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요법이 아무리 자연적이고 부작용이 적은 방식이라 하더라도
사용 시 주의할 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부작용은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그래서 처음 사용하실 때는 반드시 짧은 시간 동안만 시험적으로 붙여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뒤에 점차 부착 시간을 늘려나가시는 방식으로 적응해 주세요. 또한 매일 같은 자리에 파스를 반복해서 붙이기보다는 부착 위치를 조금씩 바꿔주는 것도 피부 자극을 줄이는 현명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발바닥 파스요법은 기존의 의학적 치료를 대체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증의 만성질환이나 설명되지 않는 통증, 혹은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진료를 우선으로 받으셔야 하며, 이 요법은 보완적이고 서포트하는 목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성분의 파스가 가장 효과적인가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대부분의 파스 제품에는 다양한 활성 성분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통증 완화의 핵심적인 성분은 다음 4가지입니다. 1. 살리실산. 혈액순환을 자극하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데 탁월한 성분입니다. 2. 멘톨. 시원한 청량감을 통해 신경 말단을 진정시키고 통증 신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3. 컴폴. 통증 부위에 따뜻한 자극을 주며 국소 혈류를 증가시켜 회복을 돕습니다. 4. 캡사이신. 고추에서 추출되는 성분으로 반복 사용 시 통증 전달 신경을 둔감하게 만드는 작용이 있습니다. 특히 허리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용천혈과 함께 발 뒤꿈치 부위에 파스를 부착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어깨나 목의 통증이 문제라면 발가락 아래쪽의 반사 지점에 집중적으로 붙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발바닥 파스요법은 복잡한 기구나 약물 없이도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체계적인 자연치료법입니다. 복용약의 부작용에 지치신 분들에게는 집에서 꾸준히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실용적인 관리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게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던 환자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여러분도 오늘 밤 당장 이 요법을 실천해보고 싶어지실지도 모릅니다. 그 주인공은 78세 장미순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무려 12년 동안 만성 통증에 시달려 오셨습니다. 무릎 관절염, 허리 디스크, 그리고 오른쪽 어깨에 회전근개 파열까지 그야말로 온몸 구석구석에 아프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통증이 너무 심해 하루에 진통제를 4번이나 복용하셨고, 그마저도 점점 효과가 약해지고 무력감만 커져가는 악순환 속에서 할머니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하셨습니다. 손자, 손녀랑 놀아주는 건 이미 포기했어요. 예전엔 텃밭에서 흙 만지는 게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고통이에요. 할머니의 이 말에는 몸의 고통뿐 아니라 삶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만이 품을 수 있는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족들도 늘 걱정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혼자서는 힘들어 누군가의 부축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로 그 장미순 할머니가 발바닥 파스요법과 함께 식단, 스트레칭, 수분 섭취까지 차근차근 실천한 뒤로 서서히 그러나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의 순간은 이 이야기의 다음 장에서 이어집니다. 그녀가 어떻게 다시 자신의 텃밭을 걷게 되었는지, 손녀를 안고 웃게 되었는지, 그 감동의 여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박사님, 내가 살아온 세월이 82년인데 이렇게까지 아파본 적은 처음이에요. 이젠 그냥 숨 쉬는 것도 지치고 살고 싶은 마음조차 안 들어요. 그날 진료실에 앉아 계시던 장미순 할머니의 표정은 어둠이 가득 깔린 겨울 하늘처럼 무거웠습니다.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 속에는 오랜 고통이 침묵처럼 엉켜 있었고, 그 눈빛은 이미 삶을 등진 사람의 체념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레 발바닥 파스요법을 제안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랫동안 복용하시던 진통제 중 일부를 조금씩 줄여보자고 말씀드렸죠.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기대는 안 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도 없잖아요. 한번 해보죠. 그 말 속엔 의심과 희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특별히 3곳을 중심으로 파스를 붙이시라고 했습니다. 용천혈, 발 뒤꿈치, 그리고 발가락 아래의 반사정. 이 부위는 각기 다른 신체 장기와 연결된 경혈로 전체적인 회복을 촉진시키는 열쇠 같은 곳이니까요. 또한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고 생강, 강황, 마늘 같은 한염식품을 더 자주 드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아침에 가벼운 스트레칭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한 달 후 진료실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스스로 걸어 들어오셨고 얼굴에는 해사한 미소가 피어 있었습니다. 박사님, 어제 손녀 결혼식에 다녀왔어요. 지팡이도 없이 말이에요. 할머니의 손엔 결혼식장에서 찍은 사진이 한 장 들려 있었고 사진 속에는 드레스를 입은 손녀와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할머니의 활짝 웃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장면 하나가 마치 다 잃어버렸던 세월을 되찾은 듯한 반짝이는 빛을 품고 있었죠. 처음 2주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 실망도 했어요. 그런데 박사님 말씀대로 그냥 꾸준히 해보자 했더니 3주 지나면서부터 몸이 슬슬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지금은 진통제도 하루 한 번이면 충분하고 어떤 날은 아예 안 먹어도 괜찮아요. 그 말을 하시며 할머니의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고통에서 흘러나온 눈물이 아니라 삶에 다시금 찾아온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젠요, 다시 텃밭도 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흙냄새 맡고 손으로 땀 흘리는 그 기쁨, 그걸 다시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제 마음 한편도 뭉클하게 젖어들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이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발바닥 파스 요법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단순히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삶에서 잃어버렸던 웃음, 기쁨, 그리고 다시 살아가고 싶은 의지를 되찾게 해주는 길이죠. 자,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째, 발바닥은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 안에는 7,000개 이상의 신경말단과 수많은 경혈점이 집중되어 있으며 이곳을 자극하면 몸 전체에 회복 신호를 퍼뜨릴 수 있습니다. 둘째, 파스를 용천혈, 발 뒤꿈치, 발가락 아래 부위에 붙이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체내 염증이 줄어들며 노폐물이 배출되면서 만성 통증이 완화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셋째, 가장 이상적인 시간은 취침 30분 전, 7일 연속 사용 후 3일 휴식의 주기로 혈 2개월 이상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충분한 수분 섭취, 항염 식단 유지, 아침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 운동과 병행하면 이 요법의 효과는 2배, 3배로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성 통증은 단순히 아픈 것을 넘어 우리의 삶에서 소중한 것들을 하나둘씩 빼앗아갑니다. 좋아하던 일, 사랑하는 사람과의 시간, 움직이고 싶은 욕구, 모든 것이 사라져버린 듯한 무기력 속에 놓이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오늘 나눈 이 작고 단순한 실천, 발바닥 파스 요법으로 다시 그 모든 것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의 체질과 건강 상태에 따라 반응은 다를 수 있고 심각한 질환이 있는 경우라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시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관절염, 근육통, 허리 통증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계신 분들에게 이 방법은 현실적인 희망의 불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신의 발바닥에 작은 변화를 붙여보세요. 그리고 그 아래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삶의 감각을 느껴보세요. 그 시작은 조용하지만 분명히 인생을 바꿉니다. 오늘 밤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하는 그 순간 발바닥에 파스 한 장을 붙이는 것만으로 당신의 인생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약이나 거창한 장비 없이도 단지 한 장의 파스와 매일의 꾸준함만 있다면 10년을 짊어지고 살아온 통증조차 사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 그 희망을 오늘 이 순간부터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진심을 담은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 또는 의미 있는 정보가 되었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곁에 있는 누군가, 지금도 고통 속에서 하루를 버티고 있는 부모님, 가족, 이웃 어르신들께 이 영상을 따뜻한 마음으로 전해주세요. 당신의 그 작은 손끝의 움직임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통증을 이겨낼 희망이자 다시 삶을 향해 한 걸음 내딛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편에선 발바닥 파스 요법과 함께 실천하면 놀라운 시너지를 내는 단 5분 기적의 발 마사지법. 돌술 더욱 구체적이고 실용적으로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당신의 건강한 삶과 웃음 가득한 미래를 늘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이한결 박사였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